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네준 자수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, 오늘 아침에 김경 시의원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.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. 네,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.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하신 건 맞습니까? 공 건네줄 때 강선우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까? 자리에? 자, 오늘 아침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봤습니다. 지난 일요일이었죠.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. 자,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. 경찰 자수서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돈을 건넸다. 그리고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건 저희가 어제까지도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새로 나온 내용인데 그래픽 보겠습니다. 자,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돈을 남 보좌관한테 건넨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한테 건넸고, 그 당시에 남 보좌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그때 자리를 비웠을 때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뭔가를 쇼핑백을 차량에 실었지만 그게 돈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저 진술을 했던 게 맞아 보이고, 강선우 의원이 사무국장 보고 전에는 몰랐다. 그리고 즉시 반환 지시했다.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는 저 얘기가 점점 거짓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정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지금 저 세 사람의 진술을 보면 일단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를 하고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일치가 안 하고 있습니다. 즉 강선우 의원은 최초에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보좌관이 대신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,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의 얘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보좌관이 없을 때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다는 거고, 보좌관은 나는 뭐 돈 받은 적은 없고 그냥 강선우 의원이 준 쇼핑백을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진술로 봤을 때는 결국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보좌관이 없는 자리에서 돈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신빙성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심히 어떻게 보십니까? 저게 사실이라면 뭐 강선우 의원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겠죠. 네. 사실 정치인이 뭐 잘못한 것도 뭐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게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거는 뭐 조사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수서도 있고 좀 금방 뭐 저 김경 시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대화했을 때 그 녹음 파일 속에서는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. 그때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.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, 정말. 합의 인정하셨습니까?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? 김경 시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?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? 강선우 의원이 반환 지시했습니까? 자,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김경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놓고 일부러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지 않은 것처럼 미리 짜고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그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.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이 사건을 제가 형사 변호사 관점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건 네. 지금 강선우, 김병기 두 분이 서로 짜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.
제가 이제 금융사기 사건들을 많이 해요. 주식을 임의로 팔 때 미리 녹취를 해놓습니다. 자기들끼리.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. 너 왜 그랬어?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통해서 아,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데 씁니다. 네. 보통요. 둘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막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해요. 사무국장에게 그 사건을 미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형사 사건을 다뤄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법조인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? 저 말에 대해서.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렇게까지 흐느끼면서 녹취를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. 네. 근데 저 말에 이제 김병기 의원 측으로 가면 확실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.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중립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딱 선을 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녹취를 한 당사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읽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강 의원 측에서 사무국장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녹취록의 그 결과만 보더라도 네. 지금 강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확한 물증이 돼서 수사까지도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녹취를 했다라기보다는 김병기 의원은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당연히 녹취를 한 것이지만 강 의원은 그러한 짜고 녹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동의했거나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좀 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정원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? 김정철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 김병기 의원에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녹취를 통해서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.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해라. 라는 근거를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유추해 보건대 김병기 의원은 본인의 폰으로 직접 녹음한 것이고 강선우 의원까지 그런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다기에는 네. 정치인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 영화 배우죠. 저런 정도의 감정이입과 한다면.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네.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.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누가 제일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고 싶겠습니까? 강선우 의원이겠죠. 강선우 의원은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네. 지금 정치적으로도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를 넘고 싶을 거예요. 그런데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이 불과 2, 3일도 안 돼서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했구나 이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. 제명 과정에서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될 때 네. 강선우 의원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참 궁금합니다.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대로라면 보좌관 몰래 김경시 의원이 직접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왜 김병기 의원과의 녹음 파일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했을까? 빨리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